자, 봅시다. 우리 공통과목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과목 먼저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4점짜리만 볼 거예요. 우리는 4점짜리만 볼 거야. 자, 그래서 9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0번부터 22번까지 볼 거고, 여기서 이거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어렵게 느꼈었던 건 14, 15, 20, 21, 22 요 5개 조금 어려웠는데 우리 그래도 요 쉬운 4점짜리 한번 정리는 조금 하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9번부터 볼게요. 함수 fx x제곱 더하기 ax에 대하여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더하기 1 fx dx는 36 더하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일 때 상수 a 값은 오케이 적분하래. 자, 그런데 우리 요 문제 보면 요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자. 지금 보니까 뭐야? 적분 구간이 굉장히 예뻐요. 뭐 대칭적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대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우변과 좌변에 둘 다 fx에 대한 식이 있고, 그리고 적분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성질로 조금 정리하고 계산해야겠다 싶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그냥 넘겨주자. 그러면 요 1이 사라지겠네. 자, 따라서 요거 지금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fx dx. 자, 요거가 지금 36이다.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x 곱했을 때 기함수는 어떻게 적분하면 0이 되겠지. 자, 따라서 요거는 2 곱하기 우함수만 남겨 0부터 3까지 어떻게 ax 제곱 dx. 자, 요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친구 계산을 하면 이 친구 계산을 하면 지금 18a가 되고 얘가 36이라고 하니 a 값은 몇이야? 2네. 오케이. 끝났어요. 간단해요. 자,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하고 있는 관계로 다 지우면서 조금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제가 좀 편집 기술을 배우면 이거 그냥 뿅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아직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자, 다음에 한번 배워볼게요. 자, 봅시다. 실수 A에 대해서 곡선 얘와 곡선이 만나는 점,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 얘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A, B, C가 정삼각형일 때, 자, 오케이. 자, 이때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나는 여기서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풀 거야. 왜일까? 여기서 이런 정삼각형이다, 이런 기하적인 도형에 대해서, 굉장히 특수한 도형에 대해서 주었기 때문에 나는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오케이. 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 보니까 얘네 둘은 뭐야?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게 이 친구잖아. 오케이. 그러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은 y축 위에서 만나겠네요. 오케이. 좀 못 그렸네. 잠깐만. 자, y축 위에서 만나겠네요. 자, 요렇게 그릴게요. 여기 y축 y, 그 다음에 여기가 a. 자, 그러면 여기 점 a의 좌표는 0, 로그 a의 3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x축 이렇게 그려줄 거야. x축과 요 곡선 y는 로그 a x 더하기 3 만나는 점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라고 하네. 자, 근데 여기서 a 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점에 y좌표 요거를 값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인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그리고 얘네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요게 요거 3분의 파이 해서 2대 1대 루트 3인 삼각형이잖아. 자, 그래서 이 3분의 길이가 지금 2니까 뭐야? 요 3분의 길이는 2루트 3 요렇게 되겠네요. 했니? 자, 그래서 로그 A의 3 이 친구는 뭐야? 2루트 3이다. 자, 요렇게 되겠네요. 끝나요? 자, 따라서 정리하자. A의 2루트 3 이 친구가 3이라고 하니 오케이. 다시 A는 3의 2루트 3분의 1, 즉 얘는 3의 6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간단해.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하자. 이런 기하적 성질을 이용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좀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뿅. 자, 11번 한번 보자.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시각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위치가 이렇다고 하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좀 우리가 옛날에 어려워했는데 그냥 시킨 대로, 그리고 앞에서 만약 쓴 거를 뒤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거 꼭 마음에 두고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 근데 쉽더라고.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시각 t는 1일 때 점 P 위치. 뭐야, 지금 위치식 줬으니까 저기다가 그냥 대입해 보라는 거지. 자, 1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0이 돼? 기억은 거짓.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자고. 니은 보면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도 얘 구하자. 근데 얘는 뭐야?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저 친구 미분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고 지금 뭐 구하래? 시각 t는 1일 때 속도 구하라고 하니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 자,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자, 일단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고 싶으면 시각 t의 값 요거부터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래? 운동 방향이 바뀐대. 그건 뭐야? vt 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0인 거 지금 1에서 0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해줘야겠네. 이 친구는 3t 더하기 1 곱하기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서 vt 얘는 연속함수고 t는 1에서 0이고 여기서 부호 바뀌는 거는 지금 t는 1일 때 분이라는 거죠.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1 얘가 지금 4인지 요거 확인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가속도 함수 한번 구해줍시다. 가속도는 어떻게 돼? 요 속도 함수 미분한 거니까 6t 마이너스 2 해서 1 대입하면 4네. 디귿 참이네. 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답은 5번.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내도 되는 거야? 매우 당황스럽네. 자, 넘어갑시다. 자, 12번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4의 최대값은 A1은 A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우리가 매우 당황스러워. 맨날 22번에서 나오던 거야. 그치? 근데 갑자기 12번에 이렇게 쉽게 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눈엔 당장 쉬워 보이진 않는데 번호가 그래도 요 번호니까 한번 우리 풀어볼까? 이런 자신감 정도는 생기잖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지금 뭐래? A1하고 A3가 같다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A4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 뭐예요? 우리가 추론해야 될 번호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이런 얘기를 하나 합시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인데 항상 우리는 정방향 추론하고 그 다음에 역방향 추론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자,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어떤 항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항으로부터 A1을 구할 때 무조건 역추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항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A1이 주어졌으면 정추론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어떤 항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역추론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정인지 역인지 선택을 하면서 가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너무 확실하게 정이야. 왜? A1하고 A3하고 같다라고 주었으니 A3을 A라고 두고 뭐 A1을 A라고 두든 똑같고 A4 구하는 거 A1부터 A4까지 그냥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쉬운 문제 제가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죠. 자, 근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 정방향이든 역이든 뭐든 쓸 수 있는데 우리 이 생각은 조금 합시다. 가장 편한 건 뭐예요? 그냥 정의예요. 오케이. 이 생각을 조금 하고 할게. 자, 이제 한번 풀어보자. 말이 좀 길었지? 미안해. 자, 지금 여기서 우선 여기서 A1, A3가 있는데 여기서 A4를 구하고 싶으면 점화식부터 조금 정확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 조건 나에서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다고 하니 지금 뭐 an 더하기 1 이 친구는 뭐라는 거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거니까 an-3 이거나 또는 이 an이다 얘를 만족시킬 거예요. 그런데 왜요? 뒤에 있는 특수한 조건들은 없네. 둘 중 하나 만족시키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A1에서 우리 A2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하고 A3하고 A1하고 같다. 요거 한번 간단히 조금 풀면서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A1을 뭐라고? 그냥 A라고 하자. 자, 이때 A1이 나올 수 있는 게 A1이래. A2가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A-3이고 그 다음에 이 A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야. 얘는 A-6 또는 2A-3 6. 자, 이렇게 두 가지겠네요. 우리 위의 식 따라서 아래 식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의 식 따르면 지금 여기는 2A-3이고 이때는 지금 4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뭐라고? 얘네들이 A하고 똑같아야 된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A의 값은 어떻게 돼? 여기서는 지금 I에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는 A는 뭐 어떻게 돼? 얘는 6이네. 그 다음에 이때 A는 어떻게 돼? 여기는 3이네. 이때 A는 뭐가 돼? 0이네.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우리 굳이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각각 두 케이스 다 계산하지 말자.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합시다. 최대값을 구하는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3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위의 식을 따라가면 안 될 거야. 더 작아지잖아. 그러면 우리 아래 식을 따라가서 가장 큰 거 구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언제야? 12 얘가 A4 최대값이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그 피지컬 문제 편과원에서 쉽게 줬어. 땡큐. 자, 넘어갑시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자, 13번. 일단 이 친구 보면 굉장히 그림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항상 얘기를 하죠. 요 넓이 비교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풀 때 잘 한번 풀어볼 건데 요 얘기를 조금 합시다.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이 얘기를 좀 하자. 뭐냐면 그래서 어딨니?
이거예요. 뭐. 정적분 성질 잘 이용하기. 뭐 어떤 구간에 대한 성질.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얘기를 조금 할게. 물론 여기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할 거야. 근데 우리 꼭 여기서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아니라 여기서 기울기가 뭐 음수인 직선, 양수인 직선 나오면서 요 위에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어려워질 때도 있으니까 요거를 꼭 우리 정적분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내고 계산을 하는 거 그게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갑시다. 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지금 뭐 함수 fx와 그 다음에 요 직선 가지고 a, b, c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뭘 하고 싶어? a, b, c 요 넓이에 대해서 a하고 c의 넓이 더하기 한 게 지금 b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주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지 이런 식들을 조금 나타내야 돼. 근데 이 방정식 언제 풀고 있니? 그냥 이렇게 하자고. 우리 여기서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교점의 좌표를 조금 잡을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조금 합시다. 정적분 성질로 요 식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당장 급하게 구하지 말자고. 오케이? 정리하고 필요하면 구해. 알았어?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를 조금 할게. 나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얘를 gx로 두고 시작을 할 거야. 왜? 식 정리하는데 정적분 구간에 대한 성질을 쓰려고 하면 구간을 이어주려면 함수가 뭐가 같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gx로 두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 식을 한번 써보자. a의 넓이는 뭐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뭐지? 요 부분의 넓이인데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쓸게요. fx 마이너스 gx dx. 자, 요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자, c의 넓이는 어떻게 돼? 요 베타부터 어디? k까지 이때도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마이너스 gx dx. 자, 요렇게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얘는 인테그랄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요 구간에서 뭐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gx 마이너스 fx dx다. 자, 요렇게 쓰자고. 됐니?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적분 구간에 대한 성질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 함수가 똑같을 때 이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넘겨서 함수 똑같이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등호 뒤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였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fx 마이너스 gx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야? 함수 똑같아. 함수 세 개가 다 똑같아. 그리고 적분구가 0부터 알파, 알파서부터 베타, 베타서부터 k 다 이어져 있잖아. 아니? 그러면 오케이, 한 번에 끝나네요. 0부터 k까지 fx 마이너스 gx dx 얘가 0이다 라는 말이네. 됐나요? 자, 요것만 이제 계산을 끝내버립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만 제가 분필을 참 많이 부러뜨리죠? 제가 조금 세게 쓰는 편이라 이해 좀 해줘요.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3분의 1 빼면 어떻게 돼? 여기는 3분의 22x 그 다음에 2에다가 3분의 2 더하면 더하기 3분의 8 dx.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정도는 우리 바로 계산하자 얘들아. 자, 얘는 어떻게 돼? k 3승 마이너스 3분의 11k 제곱 더하기 3분의 8k 얘가 되겠네요. 자, 얘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k 날려주고 정리를 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11k 그 다음에 더하기 8이고 1 대입하면 0이니 여기서 k 마이너스 1
요걸로 묶어주면 3k-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k는 뭐 1 또는 3분의 8이라고 하는데 2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3분의 8. 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는 항상 넓이 문제는 뭐야? 정적분 성질 얼마나 잘 쓰니 이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가 같은 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요거를 처음부터 뭐 빼놓고 정리를 하지 말고 fx, gx로 두고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이것도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꿀무해서 한번 제가 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지울게요. 자, 14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 제가 먼저 풀고 나서 먼저 이야기할까?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요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이거를 조금 합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도형,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세요. 자, 자세한 건 우리 수업 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요거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얼른 문제 풀고 싶은데 아저씨가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맞지? 미안해. 자, 넘어갑시다. 자,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B의 길이 얘가 지금 2루트 7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B, C의 중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B, C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를 3K, 여기를 지금 2K, 여기를 K다. 요런 식으로 두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성분의 길이가 지금 3루트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얘를 줬어요. 뭐야? 사인 값에 b가 주어졌네. 사인 값의 b는 뭐다? 항상 성분의 길이 b를 주의하자. 자, 그러면 지금 뭐야? QAP 요 각의 크기와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사인 값, 그 다음에 APQ 요 각의 크기 얘를 베타라고 할 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얘가 주어졌네.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얘가 뭐야? 지금 루트 2 대 3이래요. 근데 얘가 뭐라고? 사인 값의 b는 뭐야? 한 삼각형이 있을 때 각각 대변의 길이의 b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의 대변 여기는 2k, 그 다음에 베타의 대변 여기는 3루트 2. 자, 요렇게 되겠네요. 됐나? 그러면 여기서 루트 2 곱하면 얘네가 되니까 K는 어떻게 돼? 뭐야? 오씨 1인데? 너무 쉽죠? 간단해요. K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주어진 거 보자. 지금 뭐야? 우리가 구한 값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자, 이렇게 주었대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뭐 구하래?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얘를 구하래요. 자, 일단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하자. 외접원의 넓이라고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식은 뭐지?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법칙에 필요한 거는 뭐야? 어떤 각과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와 각이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있니? 자, 선분의 길이는 AP 얘가 주어졌고 선분의 길이 또 BC 얘가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만 있으면 돼? 요 각 A 또는 각 C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각이든 지금 만들어야 될 거야. 각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뭐야? 지금 요거밖에 없겠죠. 왜? 세 성분의 길이 B가 주어진 삼각형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삼각형을 풀어서 각을 하나 만들 건데 뭐예요? 여기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요 삼각형에 포함된 각을 구해야 되니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 쓰자. 코사인 세타 얘를 한번 구하자고.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요 삼각형에서 2 곱하기 2루트 두 변의 길이. 그러면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2루트 7의 제곱하면 바로 계산하자. 28. 그 다음에 5의 제곱하면 25고 그 다음에 3루트 2의 제곱하면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바로 정리를 할게요.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큰 삼각형을 보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인데 뭐예요? 성분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 얘가 필요하잖아. 얘는 지금 구했어. 근데 지금 뭐야? 우리는 항상 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뭐예요? 요거와 요거 세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두 풀린 삼각형이긴 하지만 각 확인했을 때 얘하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러면 저기서 그냥 저 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줘야겠네. 요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 제곱. 자 요거 계산할게요. 이 친구는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잠깐만요. 자,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루트 7.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친구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니? 6, 7, 42 빼주면 6 빼면 여기는 2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끝났어요. 자, 끝났어. 우리가 찾는 게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얘 구해야 되니 얘는 사인 세타 분의 지금 AC 길이 요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거 그냥 직접 계산하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R 제곱 파이 요거잖아. 그냥 이거 하자. 얘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 뭐야? 4분의 1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AC 길이의 제곱이다. 요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친구 계산을 하면 9분의 43 88 이렇게 되겠네. 자 요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끝났어. 자 넘어갑시다. 14번까지 그래도 우리 잘했고 넘어가서 이번에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인 15번 한번 가보자고. 지울게요. (15번) 15번은 우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번호 때문에 우리가 안 풀었다 이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분계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은 우리가 실전 개념으로 많이 정리를 해서 쉽게 풀지만 배운 친구들은 물론 근데 여기서 이런 우미분계수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꽂아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아예 없지. 그래서 요게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구간별 함수 우리가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조건 나에 대해서 우리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셨을 거야. 자 오케이. 요거 한번 정말 편하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 자, 상수 K와 F'0은 6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때 k 더하기 f 2분의 1 f랑 k 값 구하래.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이 함수 가지고 우리가 요거 조건을 풀 건데 저는 일단 요 함수부터 조금 건드리고 시작할 거야. 자 저는 저 절대값 있는 거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작업 먼저 조금 해주자. 얘는 fx 더하기 k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시 fx 더하기 k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일단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조건 가부터 한번 보자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 자 일단 보면 얘는 우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 오케이. 우미분계수인데 여기서 얘가 지금 이 값이 존재한다. 지금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극한부터 생각을 조금 하자고. 여기서 뭐야? 여기서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그럼 이 값이 존재하려면 일단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건 가에서 일단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gx 마이너스 ga 얘가 0이다. 얘가 일단 성립해야겠네요. 근데 요 ga는 지금 상수잖아. 그러니까 ga가 뭐다? 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gx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뭘까? 여기서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뭘까? 이 함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지금 그 밝혀지지가 않았잖아. 연속인지 아닌지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봐야 되겠네. 자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어때요? 이때 함수값과 우극한 모두 마이너스 fx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당연히 성립할 거야. 근데 1일 때는 어때? 여기 잘못 써놨네. 자 1일 때는 어때? 1일 때 함수값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우극한은 어떻게 여기서 결정이 되잖아. 틀리?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 함수는 연속함수니까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 여기다가 1 대입한 거 똑같아야 된다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는 거야? 지금 요게 주어졌어요. 1에서 함수값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니 마이너스 f1은 f1 더하기 k다. 즉 f1은 뭐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f1은 마이너스 2분의 k다. 요거 하나 구했어.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본 건 뭐야? 요 존재하고야. 그러면 그 값은 0 이하라고 하니 여기서 저거부터 조금 풀어봅시다. 저것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여기서 x 마이너스 a분의 지금 gx 마이너스 ga 얘가 항상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극한 볼 때 어떻게 그 극한 값에 대해서 연속일 때 불연속일 때 보는 것처럼 여기서 극한 값 존재할 때 안 할 때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얘가 뭐야? 지금 미분계수 꼴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 함수 gx 미분 가능한 데서는 그냥 미분계수로 바로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요 친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요때 바로 그냥 f'x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왜? 각각의 구간에서 gx는 미분 가능하잖아. 맞지? 바로 정리를 하자. 얘는 어때? f'x가 되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는 마이너스 f'x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f'x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미분계수야. 근데 마침 얘네들은 뭐예요?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지.
우미분계수니까. 그리고 제가 뭐 도함수 연속이 남수니까. 맞죠? 요렇게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뭐야? 아, 함수 f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 여기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보다 클 때는 여기서 감소하고, 얘가 지금 y는 fx인 거죠. 밝혀졌어요. x는 마이너스 1, x는 1일 때. 간단하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 다만 풀어주면 되겠네. 자, 다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다는 어떻게 볼까?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었네요.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라고 했는데, 뭐야?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네. 요거는 어떻게 풀라고 했지? 교과서에서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요 gx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 fx의 그래프를 뭐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시킨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떻게 요 친구를 뒤집은 거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자, 저는 중간부터 그릴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뭐 1에서 gx가 연속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 연속인 거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감소하게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요거 대칭시켜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어떻게 요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 끝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는 살짝 고민되는 게 요렇게 될지 또는 요렇게 될지, 요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지? 아, F1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은 어떻게 돼? 이 값은 여기는 지금 2분의 K 요렇게 되겠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값은 어떻게 돼? 자, 2분의 K보다 클 거예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의 값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요것보다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값은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 f1 그 다음에 f-1 더하기 k 얘하고 f-1 이 친구를 보는데 여기서 이거를 생각합시다. f-1 얘는 뭐 f1보다 작다. 요거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미안.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넘겨서 한번 봐보면 어때? 여기서는 이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f-1 얘가 얘가 f1보다 작은데 이 f1 얘가 마이너스 k잖아. 맞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참 많이 부러진다.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여기 위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뭐야? 뭐지? 지금
직선 y는 t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 t의 최대값이 12라고 했으니 여기가 뭐다? 10이다. 이거라는 거네요. 했니? 근데 얘가 뭐야? f-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fx에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가 y는 12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 지금 저 식에서, 저 그림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얘가 y는 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fx예요. 근데 fx 뭐라고? fx 뭐 최고차항계수 안 좋네. 자, 그러면 fx 먼저 10부터 만들어주자. 자, fx는 일단 여기서 최고차항계수를 뭐 p라고 하자.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요 정도는 알잖아 얘들아. 요 정도. 여기가 뭐예요? 여기 극대인 거 지금 1이니까 여기가 뭐 2대 1이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예요? x좌표가 있다. 그래서 직선 y는 마이너스 12와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x는 2에서 만나니까 함수 fx식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 짓자. f'0 얘가 6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p의 값 구해보면 곱미분하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p의 값은 마이너스 2 얘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 fx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다? 따라서 k 더하기 f 2분의 1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서 냅시다. k 더하기 f 2분의 1 이 친구는 k 값은 뭐예요? k 값은 지금 f1이 마이너스 2분의 k였으니까 마이너스 2 f1 더하기 f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저거 계산을 해주면 답은 4분의 15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 살짝 정리를 조금 합시다. 여러분들 끝에는 좀 지울게요. 물론 요거 당연히 뭐 이렇게 돼야 두 점에서 만나겠지 하고 푼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꼭 확인을 조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요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극한 볼 때는 꼭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극한. 예를 들어 2024학년도 수능 1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함수값하고 좌극한, 우극한 그 합이 지금 9가 되도록 할 때, 자, 그때 그걸 만족시키는 K계수가 오직 하나다. 이런 문제였는데 그때 우리가 뭐 연속일 때 불연속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기로 했었죠. 그래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볼 때 이 값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 나눠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 gx가 미분 가능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는 뭐다? 그냥 바로 계산 때려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했나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볼 때 사실 이 등호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 뭐 이 각각 구간에서 요 상황인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f'(x가 연속인 거를 알기만 하면 뭐예요?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잖아요, 얘들아. 맞지? 그래서 항상 극한은 우리가 그냥 함수값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좀 가세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20번) 진짜 보자마자 당황 많이 했죠. 뭐 빈칸이 나와서도 그렇고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생전 처음 보는 거야. 갑자기 빈칸인데 뭐 방정식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근데 갑자기 수열 얘기가 나오지 않나? 조금 당황스러워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근데 문제 되게 쉽거든. 우리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빈칸 문제는 제발 한번 읽으면서 푸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지금 0과 4 사이에서 요 이차함수라고 하고, 그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주기가 4래요. 오케이, 주기함수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좀 하고 가자 얘들아. 주기함수는 뭐야? 그래프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조금 그리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그래프를 그릴게. x축.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이니까 0 이상일 때만 봅시다. 그냥 요렇게 그릴게요. 여기 4, 그 다음에 8, 12, 16, 그 다음에 점점점점 요렇게 그릴게요. 자, 얘가 y는 fx.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방정식 fx는 0. fx는 fx. 자, 이 방정식의 0 이상인 모든 실근. 자, 얘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 여기 써줬어요. 그리고 0 이상의 실근을 작은 수부터 A1, A2, A3 요렇게 하지. 자, 그럼 한번 보자. 문제에서 지금 주어졌어. 이 방정식 모든 실근이 0과 3이래. 요거를 좌표평면 한번 나타내보면 여기서 y는 x, 얘를 지금 구했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0과 3 얘뿐이다 라는 얘기고, 방정식 fx는 fx, 이 실근을 구하는 것은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3은 0. 이 방정식 실근을 구하는 거가 같대요. 그러면 저 방정식은 뭐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0과 4 사이일 때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3, 요게 모든 실근이 0하고 가하고 3이래요. 오케이. 자, 저걸 지금 구해야 돼. 근데 저 실근은 어떻게 구해? 요렇게 구하면 되잖아. fx는 0이거나 또는 fx는 3이라고. 그럼 이건 뭐야?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0.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3. 얘 교점의 x좌표니까 그래야겠네. 지금 뭐야? y는 0는 요 x축, 그 다음에 y는 3은 요 직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야? 여기가 우리가 찾는 그 가에 들어간 친구네. 왜? 요 구간에서 보자고 했잖아. 그러면 만난 점 x좌표 요거 찾으라는 거고, 얘가 지금 p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정도는 바로 하자 얘들아. 이 함수 그래프 x는 2에 대해서 대칭, p의 값은 얘는 1. 바로 갑시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가에서 A1, 얘가 지금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야. 오케이. 그 다음에 A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계속 있는데, 여기서 보자. 여기서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가 4인 함수이므로 세수열 뭐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친구,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인 친구, 3의 배수, 요점의 x좌표들. 얘네들은 모두 뭐라고? 첫째 항이 각각 0, 1, 3이고 공차가 9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뭐야? 지금 요 얘기네. 뭐래? 등차 수열이니까 요 두 점 x좌표 차랑 요 두 점 x좌표 차랑 또 요 두 점 x좌표 차랑 전부 다 또 요 두 점 x좌표 차, 요 두 점 x좌표 차, 요 두 점 x좌표 차 전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야? 요 함수의 주기는 4잖아.
그러니까 이건 바로 4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끝났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다 한번 구해봅시다. 요것 때문에 결국에 틀렸지 얘들아. 지금 뭐래? A3에 마이너스 2. 얘 일반은 지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첫째 항이 뭐라고? 0이라고. 그리고 뭐 공차가 몇? 4인 등차수야. 얘 몇 번째 항? 얘는 n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n-1 요거예요. 그 다음에 또 a 3n-1 요 친구야. 첫째 항이 뭐라고? 1이라고 줘 있어. 공차는 4야. n번째 항이야. a3n 얘는 첫째 항이 3이야. 공차가 4야. n번째 항이야. 그냥 이거죠. 됐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친구들이 요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야. 요 번호 때문에 여기 뒤에 뭐 넣어야 돼?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뭐 지금 일반항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다? n번째 항이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뒤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마무리하자. 따라서 요 아래 값은 자 A20은 뭐니? 20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 2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겠네. 여기서 뭐? 7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 더하기 4 곱하기 6. 그 다음에 또 A21은 A21은 3의 배수니까 여기네. 여기다가 7 대입하면 될 거야. 3 더하기 4 곱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자 A22는 나머지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데 여기서 뭐? 8번째 항이잖아. n에다가 8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0 더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지금 4 더하기 4 곱하기 6 4 곱하기 6 4 곱하기 7 4로 다 묶어주자. 1, 3 정리를 하면 얘는 1이고 6, 7 오케이 끝났어. 얘는 뭐 20, 4 곱하기 20 하면 답은 8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끝나요? 자 오케이 요 정도까지 우리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자. 자 한번 지울게요. 아이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삭삭삭 하고 지우면 좋을 텐데 그치? 그게 참 아쉽네. 아니면 제가 영상 편집을 좀 빨리 최대한 배워오도록 해볼게요. 배고프다. 6월 평가원 딱 시험 보자마자 바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왔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비가 조금 안 좋아서 밥 먹은 지 지금 한 4시간밖에 안 되는데 배가 고파요. 자, 우리 요거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또 맛있게 야식 먹읍시다. 살 빼야 되는데. 자, 좀 뻘소리 많이 하죠? 이해해 주세요. 갑시다. 자, 볼게. 함수 fx 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 값과 요 값이 모두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일단 우리 이 생각을 좀 하자. 너희 요거 그냥 깡으로 대입할래? 대입하고 여기서 식을 정리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확인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 생각을 할 거야.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함수가 너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식 그대로 봤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모에 있는 식이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저거를 그냥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 어떻게? gx 곱하기 절대값 fx를
fx로 나눈 거. 지금 여기서 얘하고 똑같잖아. 그럼 뭐예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을 때 그냥 바로 나눠서 정리해 버리면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0일 때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뭐 fx가 0보다 클 때니까 이거 그냥 바로 쓸게요. 제가 바로 쓸게요. 언제?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클 때 이때 fx는 0보다 커. 그러면 그냥 g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1과 x가 2 사이일 때 이때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gx가 될 거야. 됐니? 자, 이 함수의 극한이 뭐다? 항상 존재한다고.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 1과 2를 제외한 데서는 각각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존재할 거야. 그러면 뭐 1하고 2에서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뭐 다항함수니까 극한 함수값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고 함수값 같아야 되니까 뭐예요? G1은 0이고 G2는 0이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자, 그래서 g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얘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자 여기서 x 제곱 그냥 이렇게 할까? 저는 그냥 hx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x 제곱 더하기 점점점. 왜? 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왜? 요식도 정리를 해줄 거거든. 조금 불편해. 자, 근데 쟤는 조금 까다로워 보여요. 쟤를 한번 보자. 저 친구는 우리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거를 볼까? 자, gx 그 다음에 절대값 gx 마이너스 fx 이거의 절대값. 얘가 항상 존재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뭐라 그랬지?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극한은 분모부터 보라고. 근데 물론 이번 평가원에서도 그 분모부터 봐야 된다. 수능에서도 분모부터 봐야 된다는 우리 그런 교훈을 얻었어.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얘기를 많이 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분모부터 보자. 여기서 그 분모가 0이 아니면 얘는 항상 존재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요거지. 언제? 분모가 0으로 갈 때. 자, GA 얘가 0이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분자에 있는 절대값 GA 마이너스 FA는 다시 GA가 0이라면 절대값 FA 얘가 0이어야 된다. GA가 0이면 항상 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0이면 항상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인 돼서만 FA가 0인 돼서만 GA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1하고 2밖에 없죠. 그래서 GA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A는 뭐 1과 2뿐 이외에는 없어야 된다. 요 얘기예요. 됐나?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일단 확인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야? hx는 얘네 둘을 인수로 가지거나 아니면 뭐 인수분해가 되지 않거나 0이 되는 게 없거나 요 얘기지. 요거 한번 생각을 좀 하고 갈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합시다. 자, 한 번 더 요 식을 조금 정리해 줄까? 마침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우리 보기 편한 식으로 보자니까 얘는 fx라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hx 분의 fx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 hx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 끝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다시 요 함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함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문제 x가 1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x가 1보다
2보다 클 때, 요때는 fx가 0보다 크니까 이 식은 hx 분의 절대값 hx 마이너스 1.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요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hx 분의 절대값 h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 hx가 0인 건 이거 주의해야 되지. 맞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분모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분자가 0이 아니잖아.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뭐다? 이런 애가 모든 실수 x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분자 가지고 그냥 함수값 계산하면 돼. 극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돼. 근데 1과 2에서 어떻게?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계산해볼까? 위의 식에서 절대값 h1 마이너스 1 얘는 뭐다? 마이너스 절대값 h1 마이너스 1 그리고 분모에 있는 h1 소거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h1 마이너스 1 얘가 0이라고 또 2에 대해서 똑같이 0이라고 그러면 hx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게 뭐야? 1과 2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얘가 0이 되는 게 없는지 확인을 조금 합시다. 자, 그러면 hx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고 이 친구는 뭐야? 판별식 돌려보면 항상 0보다 크네요. 조건 만족시키네. 끝났어요. 자, 마무리 지읍시다. 따라서 gx는 지금 x-1 곱하기 x-2 요거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g-1 자,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6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7이고 답은 42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풀이를 조금 여러분들의 풀이하고 다르게 썼어요. 여기서 제가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보통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리고 요런 해설도 많이 들었을 거야. 어떻게? 여기서 gx가 지금 x-1 곱하기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대입해서 식 정리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인수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을 조금 하자.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불필요한 부분들 조금 정리하고 가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게 편안하게 보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22번, 그 다음에 15번 이런 거 아닌 이상 평가하는 여러분들한테 막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푸는 습관도 매우 중요해요. 자, 넘어갑시다. 자, 22번 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지. 조금 어려웠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요거 K가 1보다 클 때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지. 근데 AOB의 넓이가 16일 때 요가 구하래요. 자, 일단 저는 저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모두 다 그릴 필요는 없겠지. 저는 요거하고 요거를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점근선과 어디 정도에서 교점이 생기겠다. 요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할 거야. 자, 여기가 y는 일단 2분의 k라고 하면 여기서 저 함수, 저 곡선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y는 2의 x승 더하기 2분의 k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친구는 그리지 않을 거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y는 2의 x-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저 친구를 봤을 때 지금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3과 4 사이에서 x축과 만난다.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겠다. 요 정도까지는 그릴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y는 지금 2의 x-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 정도까지는 그릴 건데 여기서 얘를 그리기에는 k 값이 너무 불명확해서 제가 그냥 점이 어디 정도에 있겠다 그냥 대충 한번 찍어볼게요. 나 이거 몰라. 여기 있을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뭐 그냥 깔끔하게 풀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어떠한 거 점 하나만 딱 찍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거 그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지금 어떤 삼각형? OAB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자, 요거 한번 구합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여기서 저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좌표라는 게 필요해. 맞지?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생각을 좀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B는 A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A부터 우리는 조금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점 A의 X좌표 얘를 그냥 A라고 할게. 그럼 뭐 풀어야 돼? 이 방정식 풀어야 되겠지. 2의 A승 더하기 2분의 K는 지금 K 곱하기 2분의 1의 A승 그 다음에 더하기 K-2 요거를 일단 풀어야 될 거예요. 끝나요? 자, 그러면 뭐야? 2의 A승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네. 이렇게 치환을 좀 할까? 얘를 A라고 하자. 2의 A승 그리고 얘는 0보다 크다는 거 주의. 그러면 양변 라지 A 곱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 그리고 더하기 2 잘못 썼다. 마이너스 2 라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뭐야? A 마이너스 2분의 K 그 다음에 A 더하기 2는 0인데 여기서 뭐예요? 이 라지 A는 2분의 K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양수잖아. 라지 A는. 그리고 K가 1보다 크니까 요거네. 얘가 0이 돼야 되네. 그래서 2의 A승 이 친구가 2분의 K고 A는 뭐다? 로그 2의 2분의 K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근데 요 정도는 바로 조금 보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의 K다. 요렇게도 정리를 좀 하자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 자, A 구했으니 요 점의 좌표 정도는 조금 적어주고 갑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의 K 콤마 여기는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B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요 정도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자, 여기서 지금 요 A로부터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두 점의 관계가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건데 얘하고 얘의 관계도 지금 불명확하고 K도 지금 불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세워줘야겠다 요 생각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러니 요 방정식 한번 세워줍시다.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자 여기는 뭐가 돼? x좌표 합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x좌표 y좌표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로그 2의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지? 점 B의 x좌표를 B라고 하자. 그럼 뭐다? 2의 또 2의 B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 얘가 뭐다?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K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K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 B하고 K끼리 저는 묶어줄게요. 왜? 이런 친구 보기가 힘든데 여기서 K하고 B가 묶여져 있으면 이걸 한 번에 해석하기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2의 B-2승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고 K도 그냥 K 오른쪽으로 묶여있고 상성도 그냥 정리를 조금 해주자. 이렇게 해줄까? 보여요? 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얘하고 관계하고 똑같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 P-2 얘가 로그 2의 K 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친구가 K가 나와버리네요. 됐나요? 자 일단 상수항 여기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여기엔 상수항이 없고 여기에는 이런 그 숫자 2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모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을 보고 평가원에서 이제 이런 특수애를 알아야 된대요. 이런 특수애를 알아야 된대요. 정말 저는 솔직히 조금 그렇긴 한데 평가원을 믿어야죠. 오케이. 자 요렇게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B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2의 K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됐나요? 끝났어요. 자 일단 우리 이제 뭐 남았어?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다. 요거 남았잖아. 요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저것만 풀면 될 거야.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풀게요. 첫 번째, 일단 이렇게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런 기하적인 것들이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점 좌표를 지금 구했어요. B, 이 친구는 2 더하기 로그 2의 K, 그 다음에 콤마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삼각형 넓이 조금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평가원이 구하기 쉽게 주거든. 여기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요 큰 삼각형에다가 요 작은 삼각형 빼면 되겠네. 이 정도는 보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뭐야? x좌표 y좌표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k 더하기 k 요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큰 삼각형은 어떻게 돼? B에서 y축까지의 거리 x좌표 얘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점 A에서 y축까지의 거리 점 A의 x좌표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저거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 있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y절편 값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k 그리고 곱하기 그냥 x좌표 차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좌표 차는 어떻게 돼? 그냥 3이네? 3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3분의 32, 3분의 35 얘가 K 더하기 로그 2의 K다. 어머 다 나왔네. P 더하기 Q의 값은 답은 38이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여기서 이 정도 보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 자,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우리는 일단 요 얘기를 하자. 뭐 밑변 곱하기 높이로 기본적으로 구해. 그 다음에 뭐 이웃한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요걸 이용하잖아. 자,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요 직선에 방정식이 있으면 그리고 x좌표 차, 그 다음에 y좌표 차가 얘가 3이니까 여기는 3루트 2다. 요 정도는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걸 밑변으로 보면 높이는 뭐야?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될 거 아니야? 요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이거고 세 번째 방법은 사선 정리 또는 뭐 신발끈 공식 이렇게 외우죠. 벡터의 외적인데 그걸로 푸셔도 되는데 물론 알면 좋긴 해. 근데 여기서 요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넓이 구하는 게 어디 있었냐면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공통 21번 A의 x-1승과 로그 A의 x-1 그 둘의 대칭 관계 요거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 문제 풀어보면서 요 넓이 어떻게 구할지 세 개 다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공통 여기까지예요. 자, 공통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조금 합시다. 지금 낯선 안에서 익숙함을 찾자 요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자, 뭐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방금 봤던 것처럼 제가 마지막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2022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이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했다고. 그 다음에 21번에서 그 극한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분모부터 보는 거 뭐 작년 수능에서도 봤다고. 그 다음에 또 2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설어. 근데 2019학년도 문제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나용 30번에서도 있었어요. 요런 방정식 푸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낯선 문제는 그냥 익숙한 거에서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너무 낯설고 너무 풀기 어렵고 너무 교과 외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꼭 여기서 쭉 서술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힌트를 조금 주니까 요거 지금은 정리를 좀 하시면 돼. 자, 요것처럼 모든 문제들 풀 때 낯설지만 항상 거기에 우리가 풀었던 그런 요소들이나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익숙함을 찾아야 돼요. 꼭 그 생각을 좀 하시고, 자, 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그냥 끝내지 말고 우리가 요걸 개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퍼펙트. 자, 오늘은 공통 과목은 여기까지 할게요.